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친언니와 인연을 끄는 50대 여자입니다. 평생을 언니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고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가족끼리 돈거래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언니는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는 저와 언니 둘뿐이다 보니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언니를 엄마처럼 따랐죠. 제가 얼마나 언니를 좋아했냐면 우선 언니의 미모는 정말 아름다워서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저를 워낙 잘 챙겨주니까 언니 있는 친구들이 너희 언니가 우리 언니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죠. 저를 정성스레 챙겨주는 언니가 너무 좋았고 저는 언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반항하지도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언니가 하라는 걸 해서 피해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언니가 다 날 위해서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저는 언니 밑에서 공부를 배워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늘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던 언니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언니 덕분에 공부의 소질이 생긴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희는 각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몇 년을 보냈고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중간에 저는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볼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언니는 제정신머리를 바로잡아주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었죠. 언니는 저에게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고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드디어 될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도 다 언니 덕분이라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제게 어린애 같다면서 우선 초반에는 언니가 제 월급을 관리해준다고 했고 공무원만 알고 있는 월급 관리하는 팁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언니에게 제 통장을 다 맡기고 저는 언니가 발급해준 신용카드 하나로 살고 있었어요. 언니 말로는 한도는 없다고 했고 어차피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알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공무원과 변호사 딸을 보고 자식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고 했고 저와 언니도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딸을 낳는데 저와 언니는 딱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너희 결혼하고 싶을 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부추기지도 않으셨고 저도 결혼보다는 일이 더 좋았기에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곧 40이 다 되어가는 언니가 갑자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형부가 생기는 거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고 언니는 에이라고 하며 부끄러워했죠. 처음 형부를 보았을 때 정말로 다정해 보였고 언니를 듬직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늘 옆에 있던 언니가 제 곁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렇게 형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나연아, 미안한데 혹시 언니 결혼자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언니는 예전부터 결혼자금을 모아두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큰 액수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면서 언니, 어차피 내 통장 언니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만큼 꺼냈어 라고 했죠. 언니는 너무 고맙다며 금방 갚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형부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언니가 노산이라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카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쁜 거 있죠? 제가 이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설렜었습니다. 조카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천사같이 생겼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법정에서 만난 한 검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저도 그 사람이 좋았기에 만남을 가졌죠.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연애를 무려 3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39살이었고 남자친구도 얼른 결혼이 하고 싶었는지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에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결혼자금으로 빌려간 돈의 액수가 커서 제 결혼자금이 부족한 것이죠. 저도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언니가 아직 갚지 않아서 돈이 비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당장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하면 언니가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술의 힘을 빌려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언니, 오늘 단둘이 술 한잔 어때? 라고 물었고 언니가 좋다고 하길래 저희는 언니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오랜만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둘 다 취기가 조금씩 올라왔고 눈이 풀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언니에게 언니, 그때 언니 결혼자금으로 빌려간 돈 있잖아. 혹시 지금 돌려줄 수 있어? 내가 돈을 급히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돈이 비어서.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우리 동생. 내일 입금할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언니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읽지 않았죠. 결국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까지 돈 입금해 준다며. 무슨 돈?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 어제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언니가 저번에 빌려간 돈 오늘까지 갚는다며. 야, 너 언니가 그렇게 못 믿어? 내가 혹시 돈 안 갚고 튀어버릴까봐? 아, 너 정말 실망이다. 갚으려 그랬어. 그리고 네가 천천히 줘도 된다며. 공무원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에휴,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그리고 네 형부 공장 다니는데 우리 셋이 먹기 살기도 빠듯해. 내가 지금 너한테 주려고 모아둔 돈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제가 큰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번 달 안으로 보내줘. 화내는 언니한테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면 더 사이가 틀어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마 뒤 저희는 가족 모임을 했고 부모님과 저, 언니, 조카, 형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께서 제 나이가 40살이 다 되어가니 결혼을 하려면 30대인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다들 놀라면서 누구냐고, 어디서 만났고 몇 살이냐고 질문이 왔지만 언니의 표정은 굳어있더라고요. 우선 결혼할 남자의 직업은 검사이고 나이는 1살 차이 나는 오빠고 법정에서 만났다며 대화를 즐겁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검사 사이 좋다며 이게 무슨 횡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결혼이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안심했죠. 그런데 가장 기뻐할 줄 알았던 언니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나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좋아하더군요. 며칠 뒤 저희는 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으로 가니까 언니가 있더라고요. 언니한테 왜 왔냐고 하니 왜? 나는 우리 동생 결혼할 사람 얼굴 좀 보면 안 돼? 라고 하며 예민하게 받아들였죠. 아무튼 저는 엄마, 아빠, 언니,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라고 하며 인사시켰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남자친구는 인상도 좋고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잘해서 더 좋아하셨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야, 박나연, 너 방으로 잠깐 따라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언니를 따라갔더니 언니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 저 사람이랑 결혼 못해. 아니, 절대 하면 안 돼. 아니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안 보여? 왜 언니만 반대하는 건데? 너 충격받을까봐 미리 말 안 했는데 네가 데려온 저 사람 사실은 왜? 뭔데? 사실 내 친구 전 남자친구야. 그런데 헤어진 이유가 술집 가서 여자 만나고 바람을 버릇처럼 피워대서. 내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언니로서 너도 그런 꼴 당할까봐 일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남자친구에게 그런 더러운 사생활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 말을 맹신했죠. 저는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런 남자와 만날 수 없었기에 헤어짐을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솔직히 언니에게 들었던 말들을 다 말했지만 아니라고 반박만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야, 당연히 네가 잘못한 일을 스스로 했다고 인정하겠니? 헤어져. 라고 하고 매몰차게 돌아섰네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도 풀 겸 백화점에 가서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저렴한 물건을 고르고 언니가 발급해준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분명 이 카드는 신용카드라고 했는데 잔액 부족이라뇨. 알고 보니 이 카드는 체크카드였던 겁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는 분명 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왜 체크카드에 돈이 없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쇼핑을 하지 못하고 본가로 갔더니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니의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 월급에 아이까지 키우고 있어서 절대로 저런 명품을 많이 살 수 없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오는 걸까요? 언니는 집에 도착한 저를 보자마자 나연아, 언니 이 옷 어때? 오늘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자랑도 했죠. 명품뿐만 아니라 언니는 저번에는 한 건물 앞에서 나연아, 이 건물 내 거다? 라고 했어요. 언니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공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아이는 사교육까지 시키고 언니는 공무원인데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걸까요? 언니는 9급 공무원이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저보다 왜 가정도 있고 월급도 적은 언니가 돈이 많은 걸까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언니, 왜 언니가 발급해준 신용카드에서 잔액 부족이란 말이 나? 그리고 체크카드라고 쳐도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 비하면 분명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언니, 돈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그냥 내가 하면 안 돼? 야, 박나연, 너 언니 또 못 믿지? 내가 너한테 체크카드 주면서 신용카드라고 거짓말한 이유는 네가 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어. 너 돈 잘 못 쓰잖아. 그리고 네 체크카드에 돈이 없는 이유는 네가 또래에 비해서 저축을 많이 하고 있어서야. 너 노후 대비 위해서 월급 80%를 저축하게 했어. 언니는 다 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너는 그런 모진 말을 언니한테 하니? 전 그렇게 네가 돈 관리하고 싶으면 다 너한테 넘길게. 그리고 체크카드인 거 오늘 말하려고 했어. 언니는 오히려 저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했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제 월급의 80%를 저축하다 보니 지금 쓸 돈이 적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언니가 하는 말을 다 믿었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동창회에 갔어요. 친구들은 저보고 야, 우리 변호사 친구 아니야? 부럽다. 정말 남자들이 줄을 서지? 아니야, 무슨. 나 돈 잘 못 벌어. 나 차 봐봐. 국산차잖아. 남자도 없다, 얘.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저에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생각외로 저는 돈도 잘 못 벌고 씀씀이도 적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노처녀가 왜 돈이 없냐면서 겸손해지지 말라고 하네요. 동창회에 갔다 온 후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예쁘게 꾸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를 가꾸고 싶더라고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해서 대형 로펌으로 옮겼고 확실히 그곳으로 가니 월급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대신 일이 정말로 많아졌죠.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모시니 할머니 의뢰인 분께서 제 손을 턱 잡으시고는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가 얼마 되진 않지만 아까 수고비를 조금 더 입금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너무 애절하게 말씀하셨고 돈을 이미 입금해 주신 상태라 바로 돌려드릴 수 없었고 우선은 잘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일찍 마치고 은행으로 가서 할머니께 돈을 돌려드리기 위해 얼마를 저에게 보내셨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분은 아리송한 표정을 짓더니 박나연님? 박나연님 명의로 된 통장은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월급과 통장과 저축통장, 그리고 소비통장 등 제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는 있을 텐데 하나도 없다뇨?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언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혹시
박나선이라는 명의로 된 통장은 있나요? 저희 언니인데. 네, 언니분 통장은 굉장히 많아요. 나연님 통장 명의가 다 언니분인데요? 언니는 제 모든 통장의 주인이었고 제가 쓰던 카드는 언니가 가끔씩 저에게 용돈 개념으로 돈을 보내주는 거였어요. 이때까지 당연히 제 명의로 된 통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월급의 30%를 언니가 횡령하고 있더라고요. 첫 월급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 억 단위는 되겠네요. 언니 명의로 된 제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30%는 언니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제 돈으로 명품도 사고 건물도 사고 했던 것이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언니 집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기에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온지 모르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데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이 짓을 그만하라고? 공장 다니면서 쥐꼬리만 월급 버는 당신이 지금까지 외제차 끌고 명품 옷 입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인데 이제서야 내 동생한테 양심에 찔린다고 그만하자고? 그럼 우리 하루아침에 거지 돼. 우리 애 지금 교육 열심히 받아야 하는 나이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해. 우리 애 예쁜 옷 입히고 좋은 대우 받으면서 살려고 다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잖아. 그때 동생이 데리고 온 검사 남자 진짜 괜찮아 보였는데 우리 욕심 채우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결혼 반대한 거 몰라? 나연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버리면 우리 돈줄 없어지는 거라고. 사람은 진짜 괜찮아 보였고 나연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여기까지 온 순간 절대 돌이킬 수 없어. 당신 그런 나약한 소리 다시 하기만 해봐. 언니는 전화를 끊고는 안방문을 열고 나왔고 안방문 앞에서 전화 내용을 다 듣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뒤로 자빠졌고 저는 언니를 째려봤죠. 언니, 지금까지 저게 다 무슨 소리야? 언니 욕심 채우려고 내 돈을 가져가? 아니, 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다 이유가 있어. 응?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다 날 위한 거라며. 근데 형부랑 언니랑 조카 편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내 돈 횡령한 거였어?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아니야, 들어봐. 언니 공무원이잖아. 그런 사기치면 감옥 갈 각오해야 돼. 다 너 돈 불려주려고 그랬던 거야. 너 노후 대비하려고 저축 많이 안 됐잖아. 그리고 저 전화 다 거짓말이야. 네 돈 하나도 손 안 댔어. 내가 어떤 언니인데, 응? 언니 믿지? 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고 저는 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돈에 환장했네. 동생 돈을 어떻게 죄책감 하나 없이 쓰고 다니냐? 내 돈으로 산 명품을 어떻게 나한테 자랑을 해? 통장 다 내놔. 그리고 언니 고소할 거야. 공무원? 다 필요 없어. 거지가 되던 말던 내 알 바 아니고 이제 내 돈 돌려받아야겠다. 각오해. 언니의 울음을 뒤로하고 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변호사다 보니 언니의 고소는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언니는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다 같이 뒷목을 잡으시고 쓰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셨죠. 그래도 자매라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제발 언니 한 번만 봐주고 합의하자. 응? 딸 감옥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딨니? 라고 하면서 감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고 대신 합의금을 최대한 세게 불렀습니다. 언니는 당연히 공무원 직업도 잃게 되어서 평생 일용직을 하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갚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 제 소식을 알았는지 결혼을 생각했었던 검사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언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제가 믿긴 했지만 아직까지 좋아하긴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늦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신혼이에요. 솔직히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세게 찍히니 배신감이 크게 들더라고요. 언니랑 평범한 사이도 아니었고 아주 돈독하고 거의 맹신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았어요. 그 뒤로 언니와 절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형부도 조카도 만나고 있지 않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